30년 전 죽은 남편이 오늘 아침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제 남편이 맞긴 한 걸까요? 죽은 남편의 무덤에 30년간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멀쩡히 살아서 나타났어요. 제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30년이란 시간 동안 혼자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애도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믿기 힘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30분. 박순자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이른한 살의 몸이지만 새벽잠은 예전부터 없었다. 남편 최철수가 죽고 난 뒤론 더욱 그랬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딸 미연이가 명절에 사다 준 전기밥솥의 예약 버튼이 정확히 작동했는지 확인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쌀밥 냄새가 좁은 아파트를 채웠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반쪽, 대파 조금. 그걸로 충분했다. 혼자 먹는 밥상에 많은 반찬이 필요할 리 없었다. 그때였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 새벽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순자는 가스불을 줄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앞에 서 있는 남자. 허리가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순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최철수. 30년 전 공사장 사고로 죽었다던 그 남자였다. 순자야.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도 말투도 눈빛도 모두 철수 그 사람이었다. 나야. 철수야. 순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당신이 누구요? 순자는 겨우 그 말만 내뱉었다. 나야, 순자야. 내가 철수라니까. 최철수. 남자는 한 발짝 다가섰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죽었잖아. 30년 전에 죽었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 순자야. 설명할게.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자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나?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안 돼요. 당신 못 들어와요.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들여요? 순자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문틈에 손을 집어넣으며 막았다. 순자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철수야.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순자야, 너 하나만 믿고 평생 살겠다고 했잖아. 우리 딸 미연이 낳았을 때 내가 병원에서 울었던 거 기억나?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가. 그만해요. 순자가 소리쳤다. 그만하라고요. 당신이 철수든 누구든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요? 어쩔 수 없었다니?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남자가 정말 철수라면 30년 전 그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되살아났다. 시체를 확인하러 갔을 때의 공포, 장례식을 치르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당신, 정말 철수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순자야. 나야. 정말 나라고. 순자는 뒷걸음질 쳤다. 현관문을 완전히 열지도 완전히 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순자는 결국 그 말을 내뱉었다.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낡은 운동화를 벗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 모습마저 철수와 똑같았다. 거실로 들어간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30년 전이랑 똑같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라 남자 앞에 놓았다. 말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남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30년 전 그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 기억나지? 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을 거야. 그래요. 죽었다고 했어요. 시체도 봤고요. 그게 내가 아니었어. 뭐라고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같이 일하던 동료였어. 이름이 박성호였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지. 그런데 사고가 워낙 크게 나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 그럼 당신은요? 나는 그날 현장에서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현장 감독이랑 큰 싸움이 있었어. 안전 문제로. 그 사람이 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나는 화가 나서 현장을 떠났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요? 그래서 30년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나는 그 사고를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그래서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 말도 안 돼요. 순자가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해결돼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았어요. 매년 제사 지내고 무덤에 가서 절하고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살아 돌아왔다고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외로움, 분노, 슬픔, 억울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남자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어디 있었어요? 30년 동안 뭐하고 산 거예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원도 산골에 있었어. 작은 농장을 하나 차려서 혼자 살았어. 혼자요? 재혼은 안 했어요? 안 했어. 너밖에 없었으니까. 순자는 비웃었다. 나밖에 없었다면서 왜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안 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두려웠어.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나 시한부야. 뭐라고요? 췌장암. 6개월 남았대.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너를 보고 싶었어.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췌장암이라고요? 그래. 이미 많이 퍼졌대. 수술도 못한대.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만에 나타난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곧 죽는다니. 왜 하필 지금이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몰라. 신의 장난인가 봐. 30년 동안 용기를 못 냈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못 믿겠어요. 하나도 못 믿겠어요. 믿어줘, 순자야. 제발. 남자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쳤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순자야.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집에 둘 수 없어요. 순자는 남자를 밀어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남자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순자를 돌아봤다. 내일 다시 올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오지 마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순자는 소리쳤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울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타는 냄새가 났다. 순자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 철수가 맞을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췌장암이라는 게 사실일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겨우 눈을 붙였다. 그러나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다시 눈을 떴다. 아침 6시. 순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딸한테 전화해야 하나? 순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미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30년 전에 죽은 아빠가? 믿을 리 없었다. 순자 자신도 믿기 힘든데 딸이 믿을 리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또 그 사람인가? 문을 열자 역시나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순자야, 아침은 먹었어? 남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다. 왜 또 왔어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어제 너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했잖아. 오늘은 다 말하고 싶어서. 할 말 없어요. 돌아가요. 순자야, 제발.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시간을 줘. 남자의 눈빛이 간절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고마워, 순자야. 남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순자는 빵과 우유를 받아서 식탁에 놓았다. 말해보세요.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원도 산골에 작은 농장을 하나 차렸다고 했잖아. 거기서 채소랑 과일을 키우면서 살았어. 혼자서요? 혼자.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데 무작정 땅을 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더라고. 돈은 어떻게 구했어요? 사고 나기 전에 모아뒀던 돈이 좀 있었어. 그걸로 땅을 샀지.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조금씩 벌었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편지라도 보내지 그랬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어.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럼 가족은요? 아이들은요? 우리 딸 미연이, 아들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고생이요?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죽고 나서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산재 처리도 안 됐고요. 회사에서는 당신이 현장을 무단 이탈했다고 책임을 안 졌어요. 나는 두 아이 데리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갖 일 다 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없는 30년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연이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준호는 대학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남자는 울먹였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순자야.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당신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을 어떻게 용서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순자야. 가라고요. 순자는 소리쳤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순자야. 남자가 돌아봤다. 나 정말 시한부야. 병원 진단서 가져올게. 그럼 믿어주겠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 다시 올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올 거야. 죽기 전에 꼭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다. 순자는 다시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미연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미연아.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우는 거야?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감기, 병원 가봤어? 괜찮아. 약 먹으면 나을 거야.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미연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만약에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빠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래, 알아. 그냥 궁금해서. 엄마 요즘 이상해.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꿈을 꿨거든. 아빠가 나타나는 꿈. 꿈이면 꿈이지. 왜 그런 말을 해서 사람 놀라게 해. 미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 아니야? 우리 집으로 오실래?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알았어. 그럼 주말에 갈게. 엄마 몸조리 잘하고.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딸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순자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30년 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병원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순자야, 이거 봐. 내가 거짓말 안 했어. 순자는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환자 이름 최철수, 진단명 췌장암 사기, 예상 생존기간 3-6개월. 진짜네요. 순자는 중얼거렸다. 그래. 나 정말 얼마 못 살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진단서를 돌려줬다. 그래서요?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나 마지막으로 가족들 보고 싶어. 미연이랑 준호 만나고 싶어. 안 돼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3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요.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았어. 그럼 최소한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순자야. 그날 오후 순자는 아파트 단지 정자에 앉아 있었다. 옆집 할머니 김말순이 다가왔다. 순자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말순 씨,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순은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이요. 30년 전에 죽었는데 며칠 전에 나타났어요. 말순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제 남편이 나타났다고요. 말순은 순자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는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순자는 답답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순자 씨, 그런 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알아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겠죠. 우리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말순은 순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를 떴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준호야. 그래, 아들. 잘 지내냐? 응.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요즘 좀 이상하시다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괜찮아. 누나가 그러는데 아빠 얘기를 하셨다며? 아빠가 살아있다는 둥.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실래?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래. 준호야, 엄마 치매 아니야.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순자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네. 엄마,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갈게요. 같이 병원 가봐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조차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정말 내가 미친 건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남자는 분명히 존재해. 내가 직접 받는 걸.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또 나타났다. 순자야, 아이들 만날 수 있게 해줄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순자야. 나 정말 얼마 못 살아. 죽기 전에 꼭 아이들 얼굴 보고 싶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때문에 나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뭐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당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 다들 내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당황했다. 그럼
그럼 내가 직접 아이들한테 가면 되잖아. 안 돼요. 순자는 소리쳤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너를 믿을게. 순자는 남자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비밀로 해야 할까? 순자는 결심했다.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다. 만약 저 남자가 정말 철수라면 3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걸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순자는 남자를 집으로 불렀다. 철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죠? 남자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1982년 4월 15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지. 맞았다. 우리 딸 미연이 생일은요? 1983년 12월 3일. 한겨울이었어. 병원 가는 길에 눈이 쌓여서 고생했었지. 역시 맞았다. 우리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죠? 남산공원. 너는 친구들이랑 놀러 왔고 나는 군 휴가 나와서 혼자 산책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길을 잃어서 내가 도와줬지. 순자의 가슴이 뛰었다. 모두 정확했다. 우리 첫 데이트 때 뭘 먹었죠? 짜장면이랑 탕수육. 내가 탕수육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거의 못 먹었어. 맞았다. 모두 맞았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정말 당신이 맞네요. 남자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 순자야. 나야. 정말 나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순자는 남자를 매일 만났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정말 철수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남자의 이야기에는 빈틈이 있었다. 30년 동안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았다는 말이 자꾸 걸렸다. 어느 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 씨, 30년 동안 정말 혼자 사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정말요? 재혼은 안 하셨어요? 안 했어. 너밖에 없었으니까. 순자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빛이 흔들려요.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재혼했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혼했다고요? 응. 5년 뒤에 산골에서 만난 여자였어. 과부였는데 나처럼 혼자 살고 있었지.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 2년 만에 헤어졌어. 왜요? 나 때문이었어. 나는 계속 너 생각만 했거든. 그 여자한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요? 그 뒤로는요? 혼자 살았어. 정말로 혼자 살았어. 또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네요. 3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철수가 재혼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재혼할 생각도 못했는데,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순자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남자는 편지를 놓고 갔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재혼한 건 정말 잘못한 일이야.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외로웠어.
너를 잊으려고 애썼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죽기 전에 꼭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순자는 편지를 구겨버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자가 걱정됐다. 시한부라고 했다. 정말 얼마 못 산다고 했다. 고민 끝에 순자는 남자한테 전화했다. 철수 씨? 순자야. 남자의 목소리가 반가워 들렸다. 한 번 더 만나요. 제대로 얘기 좀 합시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과는 됐어요. 그것보다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30년 동안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재혼했다 헤어진 뒤에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부끄러웠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남자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정말 비겁해요. 알아. 나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남자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죽기 전에 꼭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인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남자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전부 내 명의로 바꿨어.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다. 이게 얼마예요? 3억? 3억이라고요? 그래. 농사 지으면서 조금씩 모았어. 너랑 아이들 주려고.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이걸 왜 이제 주는 거예요? 미안해. 진작 줬어야 했는데. 순자는 통장을 돌려줬다. 필요 없어요. 순자야. 우리 가족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오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순자는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3억? 3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돈이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났다. 돈으로 30년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순자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나 병원 가야 해. 같이 가줄 수 있어? 왜요? 검사 결과 나왔대. 의사가 같이 오라는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알겠어요. 몇 시예요? 오후 2시. 서울대병원이야.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암센터. 순자와 남자는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순자야, 무섭다. 남자가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예요. 순자는 위로했지만 자신도 불안했다. 최철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다.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최철수 씨,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좋지 않습니다. 암이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석 달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통증 관리를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순자야.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제발 아이들 만나게 해줘. 죽기 전에 꼭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순자는 멈춰섰다.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말할게요. 정말? 남자의 눈이 빛났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말해야 해요. 숨기는 거 없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날 저녁 순자는 남자를 집으로 불렀다. 말해보세요. 30년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은 사고 난 날 나는 현장에 없었어. 알고 있어요. 현장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날 다른 곳에 있었어. 다른 곳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도박장?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도박장이라고요? 그래. 나는 그때 도박에 빠져 있었어. 순자는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도박을? 미안해. 숨기고 싶었는데.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집에 돈이 없었던 것도? 그래. 내가 다 날렸어. 도박으로. 순자는 주저앉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고생한 거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순자는 소리쳤다. 나는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도박이요? 도박 때문에 가족을 버린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순자야, 제발.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남자는 문을 열고 나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기억들이 무너져 내렸다. 성실한 남편, 가족을 사랑한 아버지,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순자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딸 미연이한테 전화했다. 미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일이야. 준호도 같이 오라고 해. 알겠어요. 12시에 엄마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아이들한테 말해야 했다.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 아빠가 도박꾼이었다고. 정오가 되자 딸 미연과 아들 준호가 도착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연이 물었다. 앉아라. 천천히 얘기할게.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물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어. 며칠 전에 나타났어. 미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농담이죠? 미연이 물었다. 아니야. 정말이야. 너희 아버지 최철수가 살아있어.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아빠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직접 시체도 확인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었대. 너희 아버지는 그날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 도박 때문에.
도박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도박꾼이었어. 그날도 도박장에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도망친 거야. 미연과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미연이 순자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빠가 도박꾼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이야.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해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멀쩡해.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엄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미연이 물었다. 지금은 모르겠다. 어제 내보냈어.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아빠 행세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정말 너희 아버지야.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 가족만 아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 결혼 기념일, 너희 생일, 우리가 처음 만난 곳까지. 그런 건 조사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미연이 소리쳤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 눈빛을, 목소리를,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 너희 아버지가 맞아. 미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우리 병원 가요. 제대로 검사 받아봐야 해요.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안 가. 나는 멀쩡하다고. 엄마, 그만해. 순자는 소리쳤다.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어. 그리고 곧 죽어. 암 때문에. 암이요? 미연이 물었다. 췌장암. 3달 남았대. 미연과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가 물었다. 병원 진단서도 봤어. 진짜야. 엄마, 그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미연이 소리쳤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직접 만나봐. 그럼 알 거야. 싫어요. 미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기꾼 만날 이유 없어요. 나도 싫어요. 준호도 고개를 저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어떻게 해? 너희 아버지가 너희 보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연이 소리쳤다. 우리한테는 아빠 없어요. 30년 전부터 없었어요. 미연아.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순자를 끌어안았다. 그 사람이 누구든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죽었어요. 순자는 아이들 품에서 울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돌아갔다. 순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순자가 완강히 거부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남자였다. 순자야, 나야. 아이들한테 말했어? 그래요. 말했어요. 뭐래?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사기꾼이래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안 돼요. 아이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만나야 해. 내가 정말 아빠라는 걸 증명해야 해. 어떻게요? DNA 검사. 그럼 믿을 거 아냐?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것도 그렇네요. 내일 아이들한테 연락해봐. DNA 검사하자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다음 날 순자는 다시 아이들을 불렀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미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DNA 검사를 하자. 뭐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너희 아버지인지 DNA 검사로 확인하자는 거야. 미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왜? 그 사람 어차피 가짜니까요. 가짜가 아니야. 검사하면 알 수 있어.
미연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그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속은 게 아니야. 순자는 소리쳤다. 그 사람이 정말 너희 아버지야. 내가 엄마로서 확신하는 거야. 엄마. 미연도 소리쳤다. 아빠는 죽었어요. 30년 전에 죽었다고요. 죽지 않았어. 살아있다고. 두 모녀는 서로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요, 둘 다.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알았어요. DNA 검사할게요. 준호야. 미연이 놀라서 소리쳤다. 누나,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정신 차릴 거 아냐.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게 증명되면 엄마도 믿을 거야. 준호의 말에 미연은 입을 다물었다. 알았어요. 맞아. DNA 검사. 고마워.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오후 순자는 남자한테 전화했다. 아이들이 DNA 검사하기로 했어요. 정말? 남자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래요. 내일 병원에서 만나요.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순자, 미연, 준호, 그리고 남자가 모였다. 아이들은 남자를 보자 뒤로 물러섰다. 안녕, 미연아, 준호야.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죠? 간호사가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순자가 대답했다. 그럼 체열 먼저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네 사람에게서 차례로 피를 뽑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미연과 준호는 순자를 앞세우고 남자를 무시했다. 미연아, 준호야. 남자가 아이들을 불렀다. 말 좀 하자. 제발. 할 말 없어요. 미연이 차갑게 말했다. 미연아, 나 정말 너희 아버지야.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준호가 소리쳤다. 당신이 누구든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준호야, 나 정말.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한테 말 걸지 마세요. 미연과 준호는 순자를 데리고 가버렸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매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 거였다. 미연과 준호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검사 결과가 가짜로 나오길 바랐다. 드디어 전화가 왔다. 최철수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순자는 아이들한테 전화했다. 결과 나왔대. 병원으로 와. 알겠어요. 1시간 후, 네 사람은 다시 병원에 모였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서류를 건넸다. 결과 확인하시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다. 부녀관계 확률 99.9%, 부자관계 확률 99.9%. 진짜였다. 남자는 정말 철수였다. 미연과 준호의 친아버지였다. 순자는 주저앉았다. 미연과 준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이게 진짜예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확실합니다. 미연과 준호는 남자를 돌아봤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연아, 준호야. 남자가 다가가려 했지만
미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세요. 미연아, 오지 말라고요. 미연은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친아버지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해결돼요? 순자가 했던 말을 미연이 그대로 되풀이했다. 나, 나 정말 잘못했어. 준호가 남자를 노려봤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나 때문에 고생했지. 정말 미안해. 미연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닐 때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미연아. 준호는 대학도 포기했어요. 공장 다니면서 집에 돈 벌어다 줬어요. 20살 청년이 아빠 노릇해야 했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미연이 소리쳤다. 당신 30년 동안 뭐 했어요? 우리 생각은 안 했어요? 했어. 매일 생각했어. 거짓말. 준호가 소리쳤다. 정말 생각했으면 연락했겠죠. 돌아왔겠죠. 나 무서워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서요?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면목이 생겼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연이 비웃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겁해요.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알아. 나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준호가 순자를 돌아봤다. 엄마, 우리 가요. 하지만 순자가 망설였다. 엄마. 준호가 순자의 팔을 잡았다.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 아빠잖아. 아빠 아니에요. 미연이 소리쳤다. 우리 아빠는 30년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미연아. 엄마 가요. 제발. 미연과 준호는 순자를 끌고 병원을 나갔다.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울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들의 분노가 너무 컸다. 당연한 일이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일이 없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철수가 불쌍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들한테 외면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철수한테 전화했다. 철수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철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미안해요. 아이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순자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알겠어요. 오후 3시 공원 벤치. 순자와 철수가 마주 앉았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또 뭐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날, 사고 난 날 말이야. 그래요? 나는 정말 현장에 없었어. 도박장에 있었다고 했잖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건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예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아침 나는 현장 감독이랑 싸웠어. 안전 장비가 부족하다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근데 감독이 내 말을 안 들었어. 오히려 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지.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현장을 떠났어.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떠나고 나서 다른 동료가 내 자리를 대신했어.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그래. 그날 죽은 박성호가 내 자리를 대신한 거야. 그럼 내가 있었으면 죽은 사람은 나였어. 박성호는 내 대신 죽은 거야.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죄책감 때문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박성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현장을 지켰으면, 내가 안전 문제를 끝까지 제기했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 너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여?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30년 동안 나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매일 밤 박성우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 순자는 철수를 바라봤다. 그 사람 가족은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박성우한테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어. 사고 후에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정말 비겁했네요. 알아. 나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너한테, 아이들한테, 그리고 박성호 가족한테.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박성호 가족한테 전해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 1억 5천. 순자는 봉투를 받았다. 당신이 직접 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얼굴 볼 용기가 없어. 너가 대신 전해줘.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이 직접 가야 해요. 순자야. 책임을 져야 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갈게. 제가 같이 갈게요. 순자야. 고마워. 며칠 후 순자와 철수는 박성호의 집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박성호 씨 부인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문이 열렸다. 60대 초반의 여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최철수라고 합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최철수요? 30년 전에. 네. 그날, 사고 난 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박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뒤로 물러섰다.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은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30년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 달라고요? 어떻게 용서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철수를 노려봤다. 당신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죄책감이요? 그게 뭐 대수예요? 여자는 소리쳤다. 우리 딸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나는 혼자서 딸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순자가 나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최철수의 아내입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여자는 순자를 돌아봤다.
당신도 같이 고생했겠네요. 네. 저도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철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박성호 씨 가족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뿌리쳤다. 필요 없어요. 부인,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냥 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부인, 가라고요. 철수와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 집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두 사람은 돌아봤다. 여자가 쫓아왔다. 그 돈 주세요. 여자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 받겠어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여자는 돌아섰다. 철수와 순자는 말없이 길을 걸었다. 순자야. 철수가 입을 열었다.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순자는 철수를 바라봤다. 30년 만에요? 그래. 30년 만에.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박성호의 집을 다녀온 후 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순자는 매일 철수를 만났다.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함께했다. 철수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순자가 물었다. 좀 힘들어. 통증이 심해졌어. 진통제 먹었어? 먹었는데도 아파. 순자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참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자. 병원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통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순자가 물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한 달이라고요? 네. 최대한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철수가 말했다. 순자야, 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게요. 미연이랑 준호.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미연한테 전화했다. 미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 달 정도 남았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엄마, 저 그 사람 아빠로 인정 못해요. 미연아, 3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도 피는 못 속여. DNA 검사로 확인됐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빠 없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연아, 제발. 엄마 부탁이야. 마지막이야. 미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준호랑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미연아. 이틀 후, 미연과 준호가 순자의 집으로 왔다. 거실에는 철수가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왔구나, 미연아, 준호야. 철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어 주저앉았다. 앉아 계세요. 미연이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할 말이 있으시다며요? 준호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요? 그래. 30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한 것, 너희를 버린 것, 정말 미안해. 미연은 팔짱을 꼈다.
그게 다예요? 아니. 철수는 가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너희한테 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내가 남은 돈을 너희 명의로 바꿨어. 필요 없어요.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연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다. 엄마는 우리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게 들었어요. 미연이 소리쳤다. 다른 말은 없어요? 변명이라도 하세요. 변명 같은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어. 도박에 빠져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고 사고가 나니까 도망쳤어. 30년 동안 숨어 살면서도 용기를 못 냈어.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죽기 전에 너희 얼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미연은 눈물을 참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순자한테 다 들었어. 나는 고등학교 때 매일 새벽에 신문 돌렸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닐 때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미안해, 미연아. 준호는 공장 다니면서 허리 다쳤어요. 20살 청년이 밤낮으로 일했어요. 다 엄마 혼자 버는 걸로는 부족해서요. 정말, 정말 미안해. 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미연과 준호는 말없이 철수를 바라봤다. 순자가 나섰다. 애들아, 아빠를 용서해줘. 제발. 엄마. 미연이 순자를 돌아봤다. 엄마도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왜 이 사람을 감싸요? 나도 처음엔 화가 났어. 정말 많이 화가 났어. 그럼요. 근데 이 사람도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어. 죄책감 안고 혼자 살았어. 그게 무슨 변명이 돼요? 변명이 아니야. 그냥 이해하게 된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너희 아빠 미워했어. 원망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도 불쌍해. 엄마. 준호가 순자를 안았다. 미연도 결국 눈물을 흘렸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해줘.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불러줘. 철수가 울먹였다. 미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빠.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나 정말 너희 아빠야. 준호는 철수한테 다가갔다. 저 아빠 얼굴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미안해, 준호야. 근데 DNA 검사로 확인됐으니까. 아빠가 맞는 거니까. 준호는 철수를 끌어안았다. 아빠, 많이 아파요? 응, 좀 아파.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미연도 다가왔다. 저도 아빠 얼굴 기억 안 나요. 미연아. 근데 엄마가 보여준 사진으로 봤어요. 젊었을 때 아빠 모습. 그때는 내가 좀 더 멋있었지? 미연은 웃었다. 네. 지금은 많이 늙으셨네요. 30년이나 지났으니까. 철수도 웃었다. 내 가족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부터 미연과 준호는 철수를 자주 찾아왔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철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왔다. 아빠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미연이 물었다. 괜찮아.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안 힘들어. 철수는 웃었다. 아빠,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옛날 얘기? 네. 우리 어렸을 때 얘기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미연이는 돌 지났을 때 처음 걸었어. 내가 양손 잡아주면서 한 발짝씩 걷게 했지. 정말요? 그래. 그때 너무 기뻤어. 내 딸이 걷는다고. 미연은 웃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 너무 어렸으니까. 준호는 아기 때 잘 울었어. 밤마다 울어서 너희 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안아줬지. 저도 기억 안 나요. 준호가 웃었다. 당연하지. 너 돌도 안 됐을 때니까. 네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가 갑자기 멈춰섰다. 철수야, 왜 그래? 순자가 물었다. 나 좀 어지러워. 아빠, 미영과 준호가 철수를 부축했다.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그냥 집에 가자. 좀 쉬면 괜찮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침대에 누웠다. 순자는 철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진통제 드릴게요. 순자는 약을 가져다 줬다. 철수는 약을 먹고 눈을 감았다. 순자야. 응,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순자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부부잖아요.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도 그래도 부부는 부부예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 너무 행복해. 죽기 전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행복해요. 미영과 준호도 침대 옆에 앉았다. 아빠 아프면 말씀하세요. 미연이 말했다. 응, 고마워, 미연아. 우리가 간호할게요. 준호가 말했다. 고맙다, 준호야. 철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너희 둘 다 잘 컸구나. 엄마 닮아서 착하게 컸어. 아빠도 닮았어요. 미연이 웃었다. 나는 별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별로 좋은 사람 아니거든. 아니에요. 아빠도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실수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셨잖아요. 철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사랑한다, 미연아, 준호야. 저희도 사랑해요, 아빠. 미연과 준호가 대답했다. 그날 밤, 내 가족은 함께 있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병원에 입원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순자, 미연, 준호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순자를 불렀다. 순자야, 곁에 와줘. 순자는 침대 옆에 앉았다. 왜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느낌이 와. 곧 갈 것 같아.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가지 마요. 제발. 미안해, 순자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철수도 눈물을 흘렸다. 30년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날 받아줘서. 순자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사랑해, 순자야.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숨을 거뒀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자는 철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영과 준호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친척들은 없었다. 순자의 가족과 몇몇 이웃들만 왔다. 박성호의 아내도 조문을 왔다. 그녀는 순자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대답했다. 용서는 아직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사과한 건 인정해요. 고맙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이해가 있었다. 장례를 치른 후 순자는 철수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가방 안에서 일기장 하나가 나왔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30년 동안 철수가 쓴 일기였다. 1995년 8월 20일. 순자야, 미안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너한테 돌아갈 용기가 없어. 1998년 12월 3일. 오늘 미연이 생일이야. 15살이 됐겠구나.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까? 2005년 5월 10일. 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군대는 갔을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2010년 3월 15일. 순자야, 너는 잘 살고 있을까? 나 없이도 행복할까?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어. 또 한 해를 너 없이 보내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2024년 6월 30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돌아가야겠어. 순자한테, 아이들한테. 순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다. 철수도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순자는 철수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철수야, 잘 지내고 있어? 순자가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어. 미연이는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준호는 승진했어. 이제 과장이 됐대. 자랑스럽지? 순자는 웃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완전히. 30년이란 시간은 길었지만 마지막 몇 달이 그 모든 걸 의미 있게 만들었어.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마워. 늦었지만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워. 순자는 무덤에 꽃을 놓았다. 사랑했어, 철수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철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일어서서 무덤을 뒤돌아봤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삶은 계속되었다. 아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용서와 사랑도 있었다. 순자는 이제 알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순자는 미소 지었다. 철수와의 마지막 시간들이 떠올랐다. 비록 짧았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철수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순자는 다시 걸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6개월 후. 미연의 집. 순자는 갓 태어난 손녀를 안고 있었다.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미연이 말했다. 순자는 아기를 바라봤다. 철이는 어떨까? 철이요? 그래. 할아버지 이름 한 글자 넣어서. 미연은 웃었다. 좋아요. 철이. 최철이. 순자는 아기에게 미소 지었다. 철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내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줄게. 비록 늦게 돌아왔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 아기는 작은 손으로 순자의 손가락을 잡았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준호의 집. 같은 날 저녁, 준호는 아내와 함께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게 아빠 사진이야? 아내가 물었다. 응.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찍은 거야. 사진 속 철수는 야윈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순자, 미연, 준호가 함께 있었다. 좋은 가족 사진이네요. 그렇지? 준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짧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아내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었다. 당신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준호는 웃었다. 그래. 아빠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사진을 앨범에 넣었다. 거실에는 철수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늦었지만 돌아온 아버지. 짧았지만 함께한 시간. 영원히 기억할 사랑. 순자의 일기. 2025년 11월 20일. 철수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너무 빨리 떠나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아지고 있다. 미연이는 엄마가 됐다. 손녀 철이를 보면 철수 생각이 난다. 똑같이 웃는다. 준호는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 든든한 가장이 됐다. 철수가 봤으면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항상 가족이 있었다. 철수가 돌아와서 깨달았다. 용서하는 것의 의미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철수야, 고마워. 늦었지만 돌아와줘서. 그리고 미안해.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해. 그리고 저 하늘에서 편히 쉬길.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젊은 모습으로. 마이너스 너를 영원히 기억할 순자가.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순자를 향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순자는 웃었다. 잘 자, 철수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는 후회와 용서,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